흥고 후트! 자, 오늘도 갈 길 바쁜 학부모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남겨주셨어요. 한번 우리 몰입해서 자신의 일이다, 자신의 어떤 조카, 자녀, 이렇게 관계된 사람의 사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봅시다. 저희 아이는 초3 때 처음으로 영어 배우기 전에 초2 1년 동안 스마트 파닉스라는 교재로 알파벳과 기본 음소 드리뭉실하게 가르쳐준 상태로 방과 후 영어 수업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따로 학원, 엄마표 영어, 원서 읽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방과 후 수업 조금 버거웠나 봐요.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끝나갈 때쯤 상담 전화가 왔다. 가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집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방과후 수업 그만두고 리틀팍스란 영어 리딩 사이트를 가입해서 듣고 낭독해보고 했지만 딱히 이것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안 하고 건너뛰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쯤에서 영어 학원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겠지만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제 어린 시절 가게를 하셨던 부모님께서 저를 어린 학원으로 돌리면서 키우셨는지라 제 아이만은 학원을 이제 늦게 중고등 때 보내야 하는 좀 무지한 강박이 있어서 무지한 거 아니에요. 귀를 닫고 위험한 마이웨이를 좀 이제 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아이를 가르쳤고 이제 혼내고 비난하고 아이하고 서로 다투면서 영어에 대한 반감만 키우면서 초등을 졸업했습니다. 아이고. 중1은 자유학년제로 학교 시험이 없었고 사춘기 폭발해서 사춘기 태클을 타면서 중1을 마쳤고 겨울방학과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한 3월달까지 3달 동안 사놓고 풀지 않았던 자습서, 문제집 보면서 이게 좀 기초가 필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한 4월 초 아이는 동네 유명 체인 대형 학원에서 처음으로 레벨 테스트를 받았고 어머 어떡해 학원 최하위반에 가지 못할 점수로 등록조차 할 수 없었던 처참한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아이도 놀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길래 홍콩쌤의 기초영문법 교재 3권을 구입하고 유튜브 인강을 매일 2개씩 들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어떤 거부도 없이 쌤의 수업을 다행이다. 여기서도 난리 났으면 제가 상담하면서 얼굴이 빨개질 뻔했어요. 그 와중에 학교도 학년별로 주 1회씩, 일주씩 등교를 했고 시간 날 때마다 인강 들으며 교재를 풀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한 공부가 1학기 기말고사 준비에는 턱없이 부족해서인지 중2 처음으로 본 영어시험에서 41.2등급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성적표 가져온 아이는 아이대로 화가 나서 엄마 탓이라고 초등학교 때 학원 좀 보내주지 그랬냐면 오해를 하고 저는 저대로 못난 엄마라서 바보 엄마라서 미안하다고 자책하며 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다른 중등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저는 아직까지는 쌤의 중합영문법 문제 특강으로 이어나가고 있네요. 쌤의 문제집과 강의가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요, 애가 이제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앉아있는 시간은 많은데 실공부량 너무 적네요.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한 번씩 성질을 부려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아이 아빠는 싹이 보인다며 안 하는 애한테 왜 목을 매냐. 아이고 지금 총체적으로 힘드네요. 아이 어떻게 엉망진창에서 똑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당장 2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과외나 소형 학원을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어 공부를 매일 하며 지금 하고 있는 쌤의 문제 특강 교재를 풀면서 시험 대비용 문제집과 족보를 구해 아이에게 빡세게 풀려볼까요? 어우 야 한국 훗! 자 이런 상담 많이 들었는데 제 진짜 아들 조카라는 생각으로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학년 들어가기 전에 조금 했죠, 그죠? 파닉스를 이제 두루뭉술하게 좀 했다. 학원이나 이렇게 다른 노출은 없었다. 노출은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직접 지도를 했죠, 그죠? 직접 지도를 한다. 요게 지금 진짜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입니다. 직접 지도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머니께서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직접 했고 직접 하셨고 이제 방과후 수업에서 이제 이게 갭이 벌어진 거죠, 그죠? 이게 교육 갭이 벌어졌을 때, 영어 갭이 벌어졌을 때가 가장 위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든 부모님이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원이든 어떤 기관을 위탁했을 때 보통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튼 지금 어머니께서 약간 좀 아쉬움은 있죠. 미리 좀 상담을 했으면 집에서 좀 보완을 했을 텐데 그 일리가 있습니다. 애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두고 그만두는 게 조금 너무 좀 매끄럽지 않네요. 훅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훅 그만뒀다. 물론 그 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 좀 의논을 해서 리틀박스를 했죠. 리틀박스도 좋은 사이트입니다. 근데 강제성이 없다. 제가 볼 때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지도를 하다가 위탁을 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그만뒀다. 직접 지도하고 위탁은 정말 갭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리딩 이제 사이트를 하는데 강제성이 없다. 사실 거기서는 이 소프트 랜딩 하려면 부드럽게 안착을 하려면 안 하고 건너뛰는 날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분량을 줄이든 뭘 하든 어머님께서 직접 지도가 아니라 관리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도하다가 위탁하다가 다시 이렇게 리틀박스로 왔는데 강제성이 없어서 건너뛰었다. 제가 볼 때 어머니께서 약간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을 하세요, 어머님. 제가 비난하거나 나무란 거 전혀 없어요. 네, 관리하셔야 됩니다. 직접 지도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더 부작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영어 학원을 이 시점에서 아마 보냈었어도 결과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관리를 하냐 직접 지도를 하냐 뭐 이렇게 학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해서 아마 중심이 안 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보냈었어도 사안은 좀 커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본인이 히스토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학원을 너무 이제 내 스스로 학원 돌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큼 늦게 했으면 한다. 사실 영어 감정, 교육 감정이란 게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결정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어머니 무지한 강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서 보통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 여튼 뭐 예체능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귀를 닫고 이제 마이웨이를 하고 있었다. 그쵸? 사실 주변의 아이들이 이렇게 중학 내신을 위해서 보통은 문법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사실은 보통 당연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집에서 관리를 잘하지 않는 한. 그리고는 엄마가 계속 가르쳤죠. 이게 이제 이 포인트인 거예요. 직접 지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사실은 본인의 교육 감정이 지금 약간 불안한 상황이고 가르치다가 위탁했다가 이렇게 기준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가르쳤자 직접 지도를 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 정도 되면 뭐가 생기냐면 영어 리바운드가 생겨요. 영어 싫어.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반감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영어 감정도 좋지 않고 아이의 영어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졸업이 됐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렇게 중학교 대비해서 조금씩 올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영어에 대한 반감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는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지금 뒤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중1은 자유학년제니까 유야무야 넘어갔고 사춘기 되니까 이제는 뭐 훈육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했고 요런 영어 마이너스 상황,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레벨 테스트를 봤으니까 당연히 최악의 결과가 났겠죠. 큰 그림 지금 딱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최하위반에도 가지 못할 점수로 처참한 결과를 받았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뒷걸음질 쳐 있는데 거기서 지금 더 안 좋은 결과를 눈으로 지금 받고 뭐 아이도 엄마도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강을 제 거로 좀 들으셨네요, 그죠? 기초영문법, 그렇죠? 기초영문법 레벨 1부터면 이 친구가 듣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겁니다.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하루에 2강씩에서 문제를 좀 풀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1학기 기말고사 준비에는 당연히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애가 못해서 잘못하고 있어서 지금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아니고요. 기초영문법을 하게 되면 잘 따라왔죠. 그거랑 내신은 상관관계가 있긴 있지만 좀 많이 떨어집니다. 즉 그것만 연습한 애들은 내신을 위해서 그것만 연습한 애들을 이거 가지고 사실 따라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아이는 지금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상황에서 지금 레벨 테스트 받고 충격 먹고 지금 따라가는데 갑자기 내신이라는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시험을 보고 나온 결과 가지고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가 지금 터진 거예요. 감정이 터진 거예요. 재수로운 마음 가질 거 없고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초등학교 때 학원 보내준 거 안 보내준 거하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살짝 꼬이긴 했지만 한 번 정도밖에 안 꼬였어요.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솔루션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초영문법은 정주행 하십시오. 중2니까 중2면 레벨 3까지 좀 어렵지만 하루에 2강, 특히 레벨 3 넘어가면 하루에 1강으로 좀 줄여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벨 2, 3까지 이렇게 해서 완강하시고 한 번 정도 더 돌려주시고요. 그거로 쭉 기초 잡으시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지금 이 아이는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서히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막 앉아가지고 학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부모님도 아이도 서로 인정을 해서 우리 서서히 올려보자라고 좀 서로 좀 입을 좀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둘은 지금부터 팀플레이를 해야 되고 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리바운드 한 번 온 거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데 한 번 더 직접 지도를 해서 둘이 또 이렇게 싸우잖아요. 못 풀어요.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 학생한테 좀 알려주세요. 단어 매일 공부하되 처음에 목표치를 정말 비웃을 정도로 낮게 좀 해주세요. 하루에 10개? 아니면 5개? 대신 그 5개든 10개든 하루에 10번이든 15번이든 돌아서면 계속 보도록 자주 반복하는 습관을 3일만 가지도록 해주세요.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단어를 15개, 20개 정도 늘려가지고 한 30개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어쨌든 매일 볼 수 있는 분량으로 가도록 하세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분량보다 습관이 중요해요. 그거를 꼭 명심하세요. 적으세요. 그리고 아이 아빠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한테 사실은 응원을 해줘야 돼요. 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요. 보통 아버지들도 교육에 대해서 엄마랑 애가 특히 엄마가 적극적으로 할 때 아빠는 보통 이렇게 약간 물러나서 보게 됩니다.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결과가 안 좋고 막 이게 울고불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분노가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영어 감정, 학습 감정이 상당히 안 좋고 싹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아마 엄마 아빠 사이에서도 교육관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아버지한테도 한번 살짝 보내주세요. 저 충분히 아버지 감정은 공감합니다. 이게 불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지금 응원이 필요하고요. 엄마는 조금 힘을 빼는 상황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좀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조금 아이한테 한번 가서 토닥토닥 한 번만 해주세요. 아이 진짜 이 시기 때 말은 안 해도 큰 힘을 얻을 겁니다. 저 아버지가 아빠가 지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같이 좀 달래주세요. 엄마만 가기 조금 부족하고요. 지금 아이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엉망진창이라 표현하셨는데 좀 많이 풀어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기말 대비 과외나 소형학원 알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되 아이가 경쟁적인 분위기, 좀 내가 하는 공부가 남한테 비춰졌을 때 좀 부끄럽고 열받는다, 요런 게 좀 힘들다, 경쟁적인 분위기를 못 견딜 것 같으면 완전 소형이나 아니면 이제 과외, 그리고 소형 과외 학원을 간다면 아이들 인적 구성이 어떻는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아이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충분히 좀 확인을 하고 보내십시오. 그리고 과외를 한다고 하면 과외도 이런 상황이니까 내신 성적에만 포커싱을 좀 맞춰달라라고 하면 중학교 내신은 사실은 본문 텍스트 베이스만 잘 해도 충분히 성적 나오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줘야 될 거는 사실 서포트고 엄마가 좀 무게를 빼주십사. 그리고 아빠는 약간 토닥토닥 한 번만 해주셔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 아이의 영어 감정 조금 이제 풀릴 거고요. 동시에 아까 말했던 제 거 하던 거는 레벨 2, 3까지 정주행 하시고 영어 단어는 꼭 이렇게 습관을 먼저 잡을 수 있는 분량으로 아이한테 딜을 좀 해서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식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고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사실은 그랬어요. 사실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어떤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노출하는 거는 저로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땡땡아, 선생님이 다 이렇게 지켜봤고 선생님 강의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봐.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단어 습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작은 양씩 가랑비 접듯이 가랑비에 이제 옷 적시듯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매일매일 갈 수 있는 분량은 꼭 가야 돼.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이고, 동시에 선생님 강의는 너무 막 신난다고 많이 하지 말고 충분히 복습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루 2강의 버거면 하루 1강 정도 해가지고 복습을 네가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복습을 충분히 복습에 포커스를 맞춰. 알겠어? 단어는 습관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문법은 복습을 중심하고 그것만 명심하면 돼. 동시에 엄마랑 함께 학원이든 뭐 과외가 되든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면 기말은 분명히 성적 오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본기 다지고 내신으로 다지면 다시 영어는 이렇게 좀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지? 알겠지? 홍콩쌤 영문학계 홍콩 훗!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상담도 제가 한번 좀 잘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학생, 이 엄마한테 공감과 응원의 댓글, 메시지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있는 메일 주소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알림 설정, 특히 알림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상담을 또 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